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를 들어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방송이지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의료계가 지금 폭풍전야예요. 맞습니다.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 때문인데요. 네.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의대 이제는 입학 정원 수를 네. 이제 증원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요, 3,058명의 의대 정원 수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매년 2,000명씩 하면 전국에서 3,058명. 네, 이게 19년째 동결이거든요, 현제. 네. 예, 여기에서 이제는 2,000명을 더해서 한 5,000명 수준으로 이제 뽑겠다라는 거죠. 근데 의대 정원이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그렇죠. 의사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실제 이제는 의사가 한 1만 5천 명 정도 부족할 거다. 35년 가서는.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는 의사들도 은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개원해서 오랫동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정부가 퇴직하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그래서 2만 2천 명 정도 10년 내 은퇴 연령에 도달한다라고 지금 정부는 조사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취약지에 계시는 분들이 5천 명이 부족할 거고, 그다음에 35년에 한 1만 명 부족하다. 이게 해서 총 한 1만 5천 명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에요. 이게 KDI랑 서울대에서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건 이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 총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뭐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 수는 뭐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밖에 안 늘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전문 직종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의사 수가 필요한 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필요하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통계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봤을 때의 이제 국민 1,000명당 국민 1,000명당 의사 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2.6명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000명이다. 예, 의사 수가. 그리고 뭐 멕시코 다음에 이제는 가장 적은 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2.6명이라는 게 예. 우리 한의사 포함이거든요. 예, 한의사를 빼면 2.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가장 낮아요. OECD 가입국 중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사 수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는 지금 정부는 이제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이 의사 증원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의사 쪽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뭐 험한 말까지 오가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의료계가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뭐 학생들 아니면 전공의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의료의 질이 좀 낮아질 거다. 왜냐하면 뭐 지금 교육 인프라는 한계가 있는데 예. 거기에 사람만 많아지다 보니 그러면 이제 실습이 중요한데 그만큼 이제는 파이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습하는 장소도 좁아질 거고 질적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비용으로 국민의 이제 건강료에 대한 비용으로 증가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절대 설득이 지금 조금 약하죠. 예, 약하죠. 그래서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의료계는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집단 휴업을 한 게 이제 2000년 이후에 3차례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의약분업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합의를 봤어요, 사실. 그 의약분업 하는 대신에 그 정원을 줄여줬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의료계에서 가장 원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원을 한 351명 감축을 했었고요. 근데 14년도에 원격 의료 추진했었을 때도 그때도 이제는 원격 의료 시범 사용을 시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의료계와 타협을 해서 정부에 관철을 시켰던 사례예요. 그래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갔고 대신에 이제 의료계 얘기를 들어준 거죠. 근데 이제 2020년에 의대 정원 그때 발표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하겠다. 그때 문재인 정부였는데 그때 이제는 정부가 뒤로 밀렸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2020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의사들도 사실 코로나 국민적 감정이 있다 보니까 밀고 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안 하는 그러니까 뒤로 밀길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뒤로 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딱 3군데 집단 휴진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집단 휴진 하냐 마냐 지금 전공의 협의회에서는 얘기가 오고 갔는데 다행히 이제는 집단 휴업까지는 이제는 얘기는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고 사실 저는 좀 국민 감정상 안 좋은 게 지금 전 의료회장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방에 부족한 게 의사가 아니라 부족한 건 민도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민도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민도 예, 환자의 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그쪽에 부족한 게 사실상 뭐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협 회장 말로는 그래서 그 이제 생활 수준이 조금 부족하다. 아, 예. 그렇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 좀 위험한 발언이네. 예, 좀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특권 의식, 그래서 비판을 그래, 많이 하는 게 그렇지. 너무 특권 의식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랍다 생각해서 사실 지금 국민 감정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20년간 의대 증원을 못한 거네요. 결국. 예, 19년 동안 못했죠. 그렇죠. 못한 거네. 예, 근데 이번에는 정부의 반응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예.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정부의 대응과 입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예, 정부는 일단은 의사 수 부족한 건 맞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필수 의료계,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계는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료계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의료비 부담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의료비는 감소될 거다. 왜냐하면 의사 수가 많아지면 작은 병을 이제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병 들어가기 전까지 일단은 뭐 바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뭐 의료비가 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반대로 또 의료계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료비가 확대될 거다. 왜냐하면 의사 수가 많아지니까 비급여 진료가 많아질 거다. 돈 벌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져 있고, 그다음 필수 의료 낙수 효과 부분에서도 이제는 좀 팽팽하게 맞서져 있는데, 일단 미용 성형 수익성이 이제 낮아지다 보니 의사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필수 의료로 이제 분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의사들이 정부의 관점은 그런 겁니다. 이제는 미용이라서 성형 쪽으로 가니까 의사 수가 많아지면 거기도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필수 의료 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의료계는 사실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사들이 이제는 이런 성형이라든지 피부과 쪽으로 가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좀 평평하게 시각차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대 교육도 마찬가지고 의대 증원 대응도 서로 이제는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는 집단 행동을 하면은 정부는 이제는 어떤 행동이냐, 이제 송달을 한다는 거죠. 문자로 해서 복귀해라. 라고 이제는 공식 송달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조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의사들, 전공의들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소송한다 만다 이거 개인정보 위반이다 위반이다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불똥이 튀어갖고 뭐 개인정보 위반까지도 가고 법정 기하도 가고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좀 뜨거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어떤 뭐 집단적인 특정 집단에 대한 뭐 이해관계가 네. 굉장히 이렇게까지 극단화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입장이 서로 너무 다르고 예. 국민적 이해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일단 저는 사실 의료계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 좀 있어 봐갖고 전공의들이, 그러니까 예. 그 인턴들이나 레지던트들이 얼마나 고생한지는 저는 알아요. 알죠. 예, 막 새벽에도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의사들이 존중받는 거죠. 예, 그래서 존경받고 저는 존중받는 거예요. 예, 수가 높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반대 안 하거든요. 특히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아과나 산부인과 쪽에 대한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상승은 인상은 저는 충분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만큼 대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수 부족한 건 또 별개거든요. 사실 미래를 위해서 예. 의사수에 대한 정원이 지금 19년째 동결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높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증원을 해주는 거는 의사분들도 조금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시각은 또 투자하신 분들은 또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예. 야, 그러면 요번에 증원으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런 관점이 되게 또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 의료와 관련돼서 보면은 이제 교육 쪽, 예, 교육 쪽에 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테마로 쏠려서 이 의대 증원에 대한 테마 쪽으로 가시면은, 지금 워낙 그 교육업계가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코로나19 그러니까 대면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뭐 공공 교육에 대한 정부의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뭐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사실 이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답답한 이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인 중국의 비아디가 올해 상반기에 국내 네. 전기 승용차가 들여온다고요? 저는 이거 허가 줬어요. 저는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네. 왜 그러냐면 전기 버스 보면은요, 예. 뭐 파란색 버스라든지 녹색 버스라든지 전기 버스 보면 그 앞에 이제 BYD 이렇게 로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스치고 지나가시는데 그 BYD 버스잖아요. 이미 왔어. 이미 그렇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승용차도 이제 들어온다 이거. 예, 그게 이제는 전기 버스인데 전기 버스는 거의 50%가 지금 중국산 전기 버스가 잠식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미 BYD가 이번에 이제는 승용차까지도 이번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제는 발표했고 예. 물론 들어오기 전에는 환경부와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한 3,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상 보면 상반기에도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야 그러면 중국산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닐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4천만 원대의 SUV, 그러니까 소형 SUV 중심으로 아마 비아드가 우리나라의 승용차 시장에도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선입견이긴 하지만 네. 중국산 자동차, 전기 자동차 과연 쓸만하냐 의심이 되는데 저 이런 거 봤어요. 유튜브에서 한 뭐 주장이긴 하지만 네. 실수로 대륙에서 잘 만들었다. 네네. 그 정도로 품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옳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 어차피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그 브랜드 밸류가 이제 낮다 보니까 뭐 기술력을 떠나서 일단 브랜드 밸류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렇게 보진 않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가전 시장 보면은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형 TV라든지 보면은요 중국산 TV 되게 많거든요. 예. 예, 지금 매장 가 보면은 예. 그리고 잘 팔려요. 잘 팔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정확하게 점점 좋은 품질을 가진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브랜드 밸류가 중국 자동차의 비아드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 밸류가 높아지면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 맞아요. 이렇게 한번 들어오다 보면은 괜찮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타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특히 이제는 가격 싸움에서 중국산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디 아시겠지만 그 배터리 회사잖아요, 사실. 그렇죠. 배터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세계 점유율 2위거든요. 사실 배터리 쪽으로 보면 닝더스다이가 이제 1위고. 그래서 그 배터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만들고 이게 딱 돼 있어요, 그렇죠. 체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부품도 다 같은 부품 모두라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으면은 중국산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지금 30% 정도의 이제는 효율성이 있다. 다른 자동차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중국 승용차에 대한 전기 승용차에 대한 그 우려스러운 부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런 부분도 좀 느껴진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을 줄였는데 네. 이것 때문에 조금 그래도 BYD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도 해볼 수 있는데 어떨까요? 네, 정말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까다롭게 걸었던 것이 모델 Y를 타겟을 해서 이제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테슬라. 예, 테슬라에 대한. 근데 사실상 보면은 중국산 전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예, 중국산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겠지만 LFP 이제 배터리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사실 효율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산 배터리는 효율성이 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감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닝덕스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BYD라든지 이런 회사의 타겟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뭐 보조금은 좀 그러니까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보조금을 지금 가격으로 본다면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5,500만 원 이하야 되는데 아직 낮추진 않았어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국산 배터리, 중국 전기차에 대한 타겟으로 해서 아마 환경부가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 가격 싸움에서는 중국산이 우위에 있지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도 기술력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고 문제는 그게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도 그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는
가장 큰 쇼킹을 받았던 게 광화문 지나가는 네. 여기 지나가는 버스들도요 버스가, 너무 BYD. 많아요. BYD 버스가.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전기 버스가 거의 잠식을 했기 때문에 승용차도 이거는 잠식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력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도 생각을 뭐 봅니다. 미국처럼 인플레이션 방지법 써야 되나? 이미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환경부가 나왔던 보조금 배터리의 기준이 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뭐 다른 거 없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성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중국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효율성 개수를 저는 요즘에 그 환경부가 냈던 효율성 개수를 딱 나왔을 때 이거 뭐 한국판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네. 왜냐하면 중국산은 거의 효율성 아니 개수가 나올 보이지 수가 않게 좀 없어요. 써야 돼요. 우리만 네. 뭐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시장에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준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